안녕하세요. 맥키네치 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10월 달에는 엘레바 테라페틱스의 이 에스모 2023 참여 소식이 있죠. 자, 리보세라닌 관련해서 유럽에서는 이제 유통 판매를 위해서 이 파트너십 논의 관련되는 부분들도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기사가 나왔는데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 개장 전 흐름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다음 주 이제 중반까지 추석 연휴로 이제 휴장 흐름인데요. 이 9월 말 10월 달에 글로벌 증시가 최근에 이제 변동성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연휴 기간에도 계속 이제 챙겨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미증시 개장 전 분위기를 보시게 되면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0.29% 하락세 흐름이고요. 이 다우와 S&P 선물 같은 경우에도 약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죠.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도 0.12% 약세고요. 자, 유가 관련되는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유가 랠리 관련되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중지되면서 선물 관련되는 부분들도 좀 영향을 받으면서 유가 관련되는 부분 약세 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금값도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연준이 항상 이제 월 초에는 물가지표인 CPI를 보고요. 중간에 이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도 보고, 그 다음에 월말에 보시게 되면, PC 이제 물가지표를 보죠.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30일에 나오는데요. 이제 7월달 대비해서 지금 이제 PC 지표도 보시게 되면, 이제 6월달, 7월달 계속 이제 이 PC 지표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8월달 지표는 또 어떻게 나올지, 여기에 따라서 연준의 이제 향후에 11월달, 12월달,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것들은 연준이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2%는 2026년도 정도가 되어야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내년도도 본래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되는 부분이 4차례 정도 예상이 되었다가 지금 2차례로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장기채 금리 관련되는 부분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2007년 이후로는 최고로 많다고 하는데 최고로 높은 수준이에요. 이제 단기물보다는 낮습니다만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온 상태에서 특히나 이제 9월달 들어서 FOMC 이후에 지금 이제 10년물 미국 재무부 10년물 채권 수익률 자체가 이 셧다운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리스크가 이제 월말까지 있으면서 이 부분들이 이제 장기채 금리에도 영향을 주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FOMC 이후에 거의 이제 하락 흐름들을 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추석 전 마지막 거래에서 5거래일 만에 일단 양봉 흐름들이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거래일 만에 7거래일인가요? 그때 이제 양봉이 좀 나타났는데, 이런 이제 매크로 변수가 계속 이제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 어떤 흐름의 어떤 분위기들이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금리단, 그 다음에 최근에 물가에 영향 주고 있는 유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서도 이제 매크로 변수인 최근에 자동차 노조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이 셧다운 관련되는 부분이 또 불확실성이 언제 제대로 좀 마무리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챙겨봐야 되는 어떤 이슈로 이제 시장에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HLB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요, 오늘자 나온 기사인데요. 아침에 이제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FOMC 관련되는 여파가 당초에는 동결 분위기와 이제 11월 10일 이제 올해 2번 남았던 FOMC에서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매파적 동결이 나오면서 앞서 보여드렸듯이 10년물 금리가 지금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2007년도 그 이후에. 그래서 10년물 수익률 자체가 이 4% 중반까지
예,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연준이 이제 higher for longer, 좀 더 많은 기간 동안에 이 5% 정도의 어떤 기준금리가 상당폭 유지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실물에도 영향을 주고 금융시장에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 30일까지 내년 예상안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의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장기채 금리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 섹터 관련되는 부분에서 3분기 실적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크게 지금 가이던스가 좀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모멘텀 관점에서 보통 바이오 쪽에서는 학회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이제 1월 달에 상반기에 나오게 되는 뭐 이 JP모간 헬스케어라든지 AACR이라든지 아스코가 보통은 이제 그 전에 좀 올라갔다가 학회에서 좀 좋은 이슈가 있으면 올라가고 그러는데, HLB 입장에서는 학회 모멘텀을 뭐 제대로 이렇게 받았던 때가 2019년도 이후로는 크게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학회에서 좋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나면 오히려 이제 매물이 뭐 나온다든지 이런 어떤 흐름이 있는데, 이번에 또 어떻게 될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번에 에스모 같은 경우는 10월 말에 이제 20일부터 24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죠. HLB 입장에서는 자회사 이제 엘바 테라피틱스가 이번에도 참여해서 대장암 쪽에 이제 임상 1B 이상 관련되는 부분이 동시에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포스터 발표가 있을 예정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보다 좀 더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미국 쪽에서 이제 직판으로 진행하고, 최근에 이제 FDA 관련되는 허가 과정에서 이 본심사로 이제 진행되면서 최근에 이제 8월 달에 이제 중국 항서제약 쪽에 있었던 이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 인스펙션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좀 더 이제 상용화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에스모에서도 리보세란이 관련되는 부분에서 기존에 논의가 되고 있었던 이제 파트너십 관련되는 유통과 판매 관련되는, 그러니까 판권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여기서 좀 더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논의에서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 여부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HLB 사이언스 관련되는 뭐 기사인데요. 이미 이제 3자 배정안에서 이제 그 9월 달에 이제 18일에 나왔던 부분 보면 이제 그 HLB 그 생명과학 쪽에서 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되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 날에 이제 공시 이후에 좀 올라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제 HLB 사이언스는 그 전신이 이제 단디 바이오 사이언스죠. 예, 부산에서 이제 그 사투리가 이제 뭐 단디가 좀 똑바로 제대로 뭐 이런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이 박영민 건국대 교수가 2016년도에 설립했는데, 여기 이제 사명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제 HLB 사이언스죠. 예, 2018년도에 이제 HLB 쪽에 이제 넥스트 사이언스, 지금은 이제 HLB 글로벌이죠. 여기가 이제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랐고, 사명도 이제 글로벌로 바꿨죠. 여기 최대 주주가 이제 진양곤 회장인데, HLB 사이언스는 올해 2월 달에도 이제 노터스 대상으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해서 이제 자금을 뭐 전환사채 포함하면 여기도 이제 50억 정도 투자되었고, 이번에 이제 HLB 생명과학 쪽에서 이제 60억 정도. 그래서 자금 그 공급을 계속 이제 받고 있죠. 그리고 코넥스에 이제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HLB 사이언스도 이제 코스닥 상장 관련되는 이슈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진양곤 회장이 HLB 최대 뭐 회장 그 주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HLB가 HLB 바이오스텝을 통해서 이 사이언스의 어떤 간접적으로 이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양곤 회장 입장에서 어떤 직접적이든 간접적인 어떤 그 지배력을 계속 이제 강화하고 있고, HLB 글로벌을 이제 제2의 HLB로 뭐 키운다,
이런 이야기 수인데 그 뒤에 이제 주가로 보게 되면 크게 지금 효과는 못 보고 있는데요. 이 HLB 사이언스 관련되는 부분들도 내년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인 상장 이슈로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자, 오늘 중국 시장에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0.82% 좀 빠졌고요.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일단 이제 지난달에 이제 밑꼬리가 나왔던 부분에서 이제 양봉으로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들어서는. 그리고 올라갔다가 좀 조정받았다가 올라갔다가 조정받았다가 상승 흐름으로 일봉상에서는 지금 이런 흐름인데 월봉상에서는 이 모였던 어떤 이제 이평선들이 아직 이제 수렴 발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중국의 부패 관련되는 어떤 논란으로 급락하고 난 다음에 아직 이제 이전에 주가 수준으로 회복은 안 됐습니다만 조금씩 이제 꾸역꾸역 이제 40 위안 뭐 중반대까지 올라오고 있는 어떤 흐름이죠. 자, HLB의 어떤 차트 흐름에서 뭐 중요한 어떤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뭐 추석 연휴 전에 시장과 더불어서 거래량 그렇게 동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양봉 형성을 했기 때문에 10월 달에 어떤 시장의 어떤 3분기 실적과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이제 좀 급락했던 어떤 시장의 분위기들을 되돌릴 수 있는 어떤 수급의 어떤 형성들이 바이오주 쪽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CMC 이슈 이후에 이 항서제약의 캄넬리주만 관련되는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들도 뭐 나올 가능성이 있는 어떤 10월 달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참조하면서 10월 달의 반등 흐름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제대로 된 반등은 요 이제 7월 달에 개법 음봉이 나왔던 이 35,000원대 가격을 제대로 어떻게 이제 넘어가느냐, 결과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나오면서 넘어가는 흐름이 좀 나오는 여부, 아니면 계속 이제 박스권으로 저점에 대한 어떤 확인은 뭐 3만원 밑단에서 그 부분에서 하면서 올라가야 돼. 여기서 좀 이제 밀리지 않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거래량 유입들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 사실 공매도와 연관된 어떤 프로그램 관련되는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좀 외국계 수급과 더불어서 뭐 개선되는 흐름들, 그러려면 이제 기관들이 그나마 그래도 최근에 한 일주일간에는 이 매수의 흐름이 나왔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3만원대 부분의 지지를 받으면서 3만 1, 2천원대 어떤 흐름들을 어떻게 이제 빨리 회복하느냐, 그리고 여기에 어떤 간통하는 흐름이 나와야지만 바닥권 확인과 더불어서 본격적인 어떤 상승은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상반기에 나왔던 요 4만원대 회복이죠. 그래서 내년 5월로 보면 이제 7, 8개월 정도 이제 남은 어떤 기간이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제 벗어나는 흐름들이 월봉상에서 흐름들이 보통 이제 한 6개월 정도 하면 대부분 한번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6월달 이후에 이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몇 달 정도를 바닥권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가시화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의 어떤 기대감들을 계속 좀 살피는 어떤 10월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